네, 2020년 3월 21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금요일 저녁 기준으로 코스피 장이 마감을 했죠. 그 결과 지금 코스피가 약간 올랐습니다. 그저께만 해도 이게 불과 1400까지 떨어졌던 게 오늘 다시 100포인트가 상승해가지고 1560으로 장을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기대 심리가 생겨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다시 반등을 하네? 그럼 이거 앞으로 다시 200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매수를 많이 하신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반등한 효과지, 이 파동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파동을 타잖아요. 그 결과 지금은 이게 다시 올라가는 파동점에서 이게 찍은 거지, 이게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코스피 지수를 올리는 요인들이 한 3가지가 있고, 결론적으로,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한 5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어제 코스피가 왜 올라갔냐면은, 어제 이런 기사가 떴어요. 국제 유가가 폭락 하루 만에 최대로 폭등을 했다, 23.8% 상승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유가라는 거는 우리 실생활에 전반적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가가 폭등을 하면은 다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증시 올라가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로는 이 코스피가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건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어요. 미국과 한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달러가 너무 부족해지니까 한국에, 왜냐면은 지금 한국 내에서 이 달러 유출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야, 통화 사업하자. 우리가 통화 사업 해줄게. 600억 달러 규모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이구나 좋다 하고 이거를 바로 체결을 해버린 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달러가 너무 빠지는 그러한 자본 유출 현상은 이제 안 일어나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통화사업부 체결이랑 이 국제유가 급등 두 가지가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올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코스피 지수를 올리고 있는 지금 세 번째 요인이 뭐냐면은,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인 건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두 개는 단기적인 거예요. 유가는 언제든지 급등과 급락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 통화 스와프도 저거는 약발이 벌써 다 떨어졌어. 저 보니까 저거 체결했다 하면 지금 1600 넘었어야 되는데 지금 1560밖에 안 돼. 하여튼 지금 연준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지방채 시장에도 유동성을 지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하나를 얘네들이 MBS 초단기 자금 시장에도 적극 개입, 1천억 달러의 MBS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 저당 증권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양쪽 하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연준에서 회사채를 매입한다든지, 뭐 지방채를 매입한다든지, 뭐 국채를 매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장기적인 관점을 보는 게 바로 이 주택저당증권, 이 MBS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으로 간다는 게 이 MBS를 매입한다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양쪽 하나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양쪽 하나는 하면은 무조건 경기는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 규모가 너무 적어. 1천억 달러밖에 안 한대. 일단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걸 한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인의 1000달러, 아동의 500달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리고 비상사태 유지 시 한 번 더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이제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예 그냥 성인에게는 1000달러를 꽂아주겠다. 미국 성인들에게, 아동에게도 500달러씩 꽂아주겠다. 이거를 결정을 했어요. 미국 국민들이 지금 한 3억 명이 넘죠, 아마. 그러니까 이 3억 명이 넘는데, 이 중에 너무 상위층 사람들 말고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꽂아주겠다. 이런 정책을 편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기존의 양쪽 하나가 트리클 다운 방식으로 굉장히 천천하게 경기 부양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이거는 직접적으로 밑에다가 불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껏 며칠 전만 해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뭐 미국이 양쪽 하나를 한다 하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 내놓았어요.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뭐 탈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금융권에 대한 자금 지원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든지, 또는 뭐 신용 경색으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저신용 고수익 회사채를 대량 매입하는 그런 정밀 지원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든지, 또는 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는 뭐 정부 국채 매입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유동성 공급 아래 트리클 다운 형식으로 꽂아주는 그런 양적 완화로 갈 것이다 라든지 굉장히 많은 예측들을 내놓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했습니까? 이 모든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을 다 박살 내버렸어요. 그냥 아예 우리 허경영 총재님 유튜브 보고 나서 정책을 아예 모방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예 민간에 밑에서부터 꽂아버린 거예요. 이거 불을 밑에서부터 아예 성인은 $1,000, 아동은 $500씩 그래서 지급하겠다라는 이런 트리클업 형식의 이 전 세계에 유례 없던 정책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허경영 총재님 유튜브 보고 나서. 어쨌든 이런 거 하면은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는 굉장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 앞으로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는데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위회에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효과가 발휘하는 건데, 이게 언제 위회에 통과할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뭐 3주 내로 성인에게 $1,000, 아동에게 $500 지급하고, 국가 비상사태가 유지되면은 6주 뒤에 다시 한번 준다. 뭐 이런 정책이 있는 건데, 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어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 요인들에 대해서 한 4가지를 설명드렸죠. 첫 번째로는 어제 유가가 급등했어요. 그것 때문에 올랐어요. 두 번째로는 통화 스와프 체결했어요. 그것 때문에 유가가 올랐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조만간 양적 완화 시작해요. 미국 연준에서.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양적 완화 시작하고, 거기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리클업 형식의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속이 된다면 오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코스피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악재가 너무 많아요. 이 4가지의 긍정적 요인들이 있다고 해도 지금 악재들이 너무 많아.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미국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님이 지금 뭘 하냐면은, 미국인에게 해외여행 하지 말아라, 여행 금지 최고 경보 전 세계 확대라고 했어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19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을 시켰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예 미국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 어디 해외 여행 가지 마라. 그리고 해외에 이미 떠나간 미국인들은 거기에 무기한 있을 게 아니라면 빨리 미국으로 돌아오던지 아니면 거기 계속 머무르던지 하고, 밖에 떠돌아다니는 애들도 뭐 어디 비행기 타고 뭐 놀러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기존에는 이 여행 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로 사용한대요. 이제 4번째로 아예 해외 여행을 하지 말라면 이걸 최고 등급으로 끌어올린 거죠. 이 여행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당연히 이 항공산업들은 개박살 나겠죠. 미국의 한국 산업들 개박살 나고, 또 무역 같은 것에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최근에 뭐 했냐면은, 이제 멕시코와도 국경을 닫아버렸어요. 얘네들이 불과 중국과 국경을 닫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럽과도 국경을 차단했어요. 거기다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캐나다까지 국경을 차단했어.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런 기사가 떴어. 멕시코와도 국경을 닫아버렸대. 뭡니까? 미국이 전 세계 국경을 닫아버리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곧 전 세계 경제인데, 그런 미국이 지금 전 세계 국경을 다 차단시키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퍼진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차단하면서 전 세계적 블록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이러한 블록화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인체가 어떻습니까? 인체 여기저기를 다 줄로 막아봐요. 피 안 통하죠. 그러면은 이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미국이 지금 그걸 주도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글로벌 증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락하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 이런 거를 발표했는데 이게 최소 30일은 지속이 될 거라고 하네요. 최소 30일. 지금부터 최소 30일이에요, 이게. 앞으로 30일은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건데, 거기다가 또 다른 악재가 뭐냐면은, 트럼프랑 시진핑이 설전까지 무역전쟁 뺨치는 코로나19 책임 공방. 아직 무역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 미국이 중국에게 이 관세를 몇백 조를 때려버리고, 또 지금 뭐라 했어요. 이 우한 바이러스 퍼지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 중국산 바이러스다. 뭔 우한 바이러스냐. 이 중국 새끼들이 잘 안 씻고 바이러스 퍼뜨린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난 거 아니냐.
이 중국 새끼들 이거 책임져라 뭐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러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증시가 올라가려고 하려면은 국제 역학 관계상 이 국제 공조가 있어야만이 이 세계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했어요? 당연히 중국과도 계속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만 보면은 차이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님이 지금 애초에 대통령 될 때부터 정책이 뭐였어요? 나는 국익주의다. 나는 자국 이기주의다. 다른 나라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쓴다. 나는 우린 일단은 미국이 먼저다. Make Great America Again 뭐 이러면서 우리 일단 미국이 살고 봐야 된다 이러면서 막 여러 나라들에게 멕시코에 관세 때리고 뭐 장벽 설치하고 중국에다 관세 때리고 이러면서 타국의 손해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 세계는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여파가 다가와서 이 전 세계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타국의 피해들은 미국에게 어떻게든 역풍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미국이 그런 역풍들을 맞을 때마다 이 연준의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러한 역풍들을 계속 상쇄를 시켰어요. 상쇄를 시켰는데 이제 금리도 제로 금리까지 낮아졌잖아. 이제 더 이상 상쇄시킬 게 없어.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럼 미국 경제도 어쨌든 망해요. 중국도 망하는데 미국도 망해요. 이거 계속 벌어지면은, 계속 이러한 노선을 트럼프가 타게 되면은 어쨌든 미국도 망해요. 일단은 이게 굉장한 악재로 벌어지는 거고, 또 지금 이탈리아가 지금 오늘 새벽에 또 기가 막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하루 만에 사망자가 627명 증가, 누적이 4,000명. 근데 지금 누적 사망자가 지금 4,000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가.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탈리아 망하면은 전 세계도 망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사망자가 4,000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중국 사망자가 뛰어넘은 거야. 중국은 자기네들 누적 사망자가 3,000명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탈리아는 그거 뛰어넘었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최고 사망자 국가가 됐어. 근데 이거는 뭐 중국이 공식적인 통계로는 뭐 3천 몇 명이라 하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통계고, 비공식적인 통계는 우리가 알 수 없지. 걔네들은 사회주의 국가잖아. 언제든지 지들 맘대로 통계 조작할 수 있잖아요. 뭐 중국인들이 몇만 명이 죽었든 몇십만 명이 죽었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들이 몇천 명 죽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탈리아가 4천 명이 죽었어. 이탈리아가 이렇게 많이 죽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세계 경제 대국이에요.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무려 세계 경제 강국 8위입니다, 8위. 우리나라가 지금 12위거든요? 우리나라보다 4단계가 높아요. 8위예요, 8위. 이 나라의 수도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망자가 4,000명이 넘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뭘 해가지고 먹고 삽니까, 여러분? 오직 얘네들은 먹고 살 길이 관광업밖에 없어요, 관광. 관광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관광의 주요 도시인 이 베네치아를 강타해버렸어. 당연히 이탈리아는 여행객들 안 와요. 거기에다가 얘네들은 심각한 게 뭐냐면은 국가 부채가 지금 GDP 대비해서 120%인가 130%예요.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가 쌓여 있어요. 과거에 그리스가 이 국가 부채 못 갚아가지고 디폴트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해가지고 뭐 유로존에서 몇백조 규모를 지원을 해가지고 이걸 살려야 된다느니 마느니 하면서 유로존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적이 있었는데, 이탈리아는 그 그리스 경제 규모의 10배입니다. 10배. 만약에 이탈리아가 이 국가 부채를 해결 못 해가지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유로존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거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야, 그러면은 일본은 정부 부채가 지금 GDP 대비해서 240% 아니냐? 얘네들은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탈리아의 정부 부채는 다 유로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로로. 일본은 자기 엔화를 무한대로 찍을 수 있는 중앙은행이 있어요. 일본은행 BOJ라고 해가지고, 이 중앙은행에서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애초에 일본 정부는 일본 은행에게 빚을 갚을 이유가 없어요. 일본 은행도 일본 정부한테 빚 달라고 독촉을 할 이유가 없어. 무한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로 넘어가는 이 고차원의 경제 이론을 제대로 모험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이란 나라인데, 지금 이탈리아는 그거랑 반대예요. 얘네들은 국가 부채가 지금 유로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로로. 이탈리아는요, 2001년도에 유로존 가입하고 나서 이 지도자가 얼마나 병크를 터뜨렸냐면은, 일단은 유로존에 가입을 했어요.
유로존에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탈리아는 원래 유로존 가입 전까지는 자국 통화인 리라라는 화폐를 썼단 말이에요. 리라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근데 유로존에 가입하고 나면은 이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쓸모가 없어지잖아. 유로로 화폐가 통합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로를 찍을 수가 없어. 오로지 자기들 조세 정책으로만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건데, 이 유로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유럽의 중앙은행 ECB죠. ECB가 독일에 위치해 있어요. 독일의 입김이 굉장히 강해요. 유로를 찍어내려면은 독일의 허락이 있어야 돼. 기존에는 자기 자국 이탈리아에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독일 허락받고 찍어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 통화정책으로 자기네 나라를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야. 오로지 조세정책. 정부 예산 편성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금 쥐어 짜내가지고 이러한 조세정책으로만 하면 세금은 당연히 덜 거치지. 정부 예산 편성한 것보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탈리아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야. 망하기 직전. 얘네 망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전 세계. 이탈리아를 우리가 깊게 봐야 돼요. 깊게.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또 우리나라 코스피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오늘 새벽에 또 기가 막힌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국제유가가 또 다시 폭락했어요. 그저께 폭락했다가 어제 다시 올랐다가 또 오늘 보니까 다시 폭락했어. 국제유가가 하루 간격으로 막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완전 막장이야. 지금 세계가 코미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완전 비현실적인 세계예요. 하여튼 오늘 또 폭락했어. 국제유가가 또 폭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글로벌 증시 내려가겠죠. 예, 지금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다우지수가 어떻게 됐냐면은 19,000이에요. 19,000. 예? 오늘 지금 시각 기준으로 다우 산업이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가 19,000이에요. 왜 이렇게 떨어졌겠어요? 불과 어제만 해도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다우지수 2만선 회복했다. 이러면서 살았다. 이제 다시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니까 19,000이야. 갑자기 1만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보다 부정적인 악재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야.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금융위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죠.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주, 미 다우지수 이번 주 4,000피 밀렸다 이러면서 최악의 한 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러한 엄청난 악재들이 터져가지고 글로벌 증시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 코스피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제가 이걸 가장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코스피 급등에도 외국인들은 12일째 팔자.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유권 증권 시장에서 각각 3천억, 2천억 순매수했어요. 개미들이랑 기관이랑 연기금을 합해가지고 막 순매수하면서 지금이 기회다. 통화스워프도 체결했고 국제유가도 급등하네. 지금 다시 올라갈 기회야. 이러면서 코스피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는데, 끌어올리고 나니까 외국인들이 장 마감하기 한 5분 전, 한 5시 55분쯤에 6천원 던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 어안이 벙벙 찌는 거지. 뭐야 이 새끼들 왜 갑자기 다 팔아버려 이러는 거지. 장 마감하기 직전에 6천억 던지고 도망가 버렸어 외국인들이. 얘네들이 이거 왜 던졌겠냐고. 당연히 얘네들은 자본도 엄청나고 정보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그런 외국인들이 장 마감 직전에 6천억 던지고 도망가 버렸어. 얘네들은 알아요. 이 코스피가 앞으로 급락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든지 선물해가지고 이 타이밍 봤다가 우리 이 순진무구한 개미 투자자들이 막 코스피 끌어올리니까 이때다 하고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버렸어요. 한 월요일날 증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나. 저는 이거 급락한다고 봐요. 저는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월요일날 증시는 다시 급락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매수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버티시거나 아니면은 파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코스피는 앞으로 더 떨어져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허경영 알아보고 허경영한테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한 몇천억 배, 몇 조 배는 더 자기 삶의 가치가 높아지실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 거는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갑자기 거기다 통화스워프도 체결했어. 거기다가 미국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하고, 트럼프는 거기다가 이 트리클업 정책으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겠대. 이 네 가지 요인들로 코스피가 올라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악재들이 많단 말이야. 미국이 일단 전 세계 국경을 차단하고 있어요. 뭐 해외여행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전 세계 국경을 차단하고 있고, 뭐 멕시코랑도 국경을 닫고 이러면서.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탈리아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관광업으로밖에 먹고 살던 나라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산업 박살이 났고, 코로나 사망자 지금 4,000명이에요. 누가 이탈리아로 여행 갑니까 지금? 국가 부채도 쌓여 있는데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또 국제 유가가 다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6천원 던지고 도망갔어요. 얘네들은 알아요. 얘네들은 미래를 약간 볼 줄 아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개미 투자자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코스피는 다시 떡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면 이제 허경 총재님의 진면목을 사람들이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